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잉여 매물, 즉 남는 집이 1천만 가구라면 믿어지십니까?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 5, 6년 잡고 200만 가구에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등등 매물이 800만 가구가 더해져서 무려 1천만 가구의 매물 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질 날이 다가옵니다. 집값 거품이 극에 달할수록 마구잡이 분양을 막 하게 되는데 결국 집값 대폭락과 미분양 홍수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1991년, 2012년 두 차례 혹독하게 경험했습니다. 인구는 줄고 집이 넘쳐나는 상황이 곧 발생할 테니 때를 기다리십시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빈집 1천만 가구 70% 대폭락 난리 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이상으로도 떨어지는 곳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아예 집이 넘쳐나 가지고 파묻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1천만 가구, 그러면 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해보자. 자, 앞부분은 일단 보기 좋게 정리하고 뒷부분의 근거 자료를 쫙 제시하게 됩니다. 매물 홍수 1천만 호, 분양 공급이 200만 호, 뭐 하루아침에 분양하는 건 아니고 10년 동안 매년 50만 가구 계획이 잡혔죠. 뭐 그거 다 분양 안 하더라도 뭐 4년 만에도 200만 원 아닙니까? 자, 엄청난 물량이에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127만, 이건 이미 확정된 거고요. 추가 신도시 서울 공급 이것저것 해가지고 수도권에 73만 해서 200만 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다주택 매물이 쏟아질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요,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못 버팁니다, 다주택자들이. 대략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뭐 갭투자자, 법인 사업, 또 외지인들 투자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합쳐서 대략 잉여 매물을 800만 원 보고 있어요. 어차피 집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집을 경제적 여건이 안 된 가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매물입니다. 자, 다주택자 640만, 임대주택 사업자 160만, 대략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0년간 전국 50만 가구, 수도권 35만 가구가 계속 분양한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뭔 줄 아세요? 지나간 과거지만 2기 신도시 택지지구, 정말 끔찍하죠. 엄청 많죠. 이거 위성도시 빼고도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3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이게 30군데가 넘는데 여기도 30군데가 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3기 추가 택지지구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자, 무려 7군데 발표했죠. 이게 다 합친다면 매머드급입니다. 그래서 대략 200만 가구로 그냥 잡고, 얘는 이제 빼고요, 이 두 개 200만 가구로 잡고, 그 다음에 10년간 매년 50만 가구, 어마어마합니다. 수도권만 해도 35만 가구. 자, 그럼 매물 폭탄 800만 호, 아까 분양 빼고 800만 호라고 했는데 하나씩 짚고 보자고요. 가장 많은 게 다주택 매물이에요. 지금 진작 토해냈어야 돼요. 근데 양도세를 너무 세게 때리다 보니까 지금 묶여 있어요. 임대주택 사업자들도 집값이 뛰니까 안 팔고 버티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예전에 2013년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보다 훨씬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때도 이미 60% 떨어진 것들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근데 지금은 70%? 여기 보세요. 20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다주택이 증가했어요. 5채 이상 다주택 증가폭도 크고 징벌적 세금 버티기 힘들 거예요. 이제 보유세, 누지세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만약 집값 안 떨어지면 보유세, 종부세 세게 때리고 양도세는 좀 완화하면서 매물을 토해내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게 문제죠. 다주택 지방 먼저 파니까 상승기에 이게 집값 폭등의 원인이 돼요, 다주택자들이. 그런데 하락기에는요, 집값 폭락의 원인이 돼요, 다주택이.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 자,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참. 2017년 이후에 급증해갖고 무려 160만, 어마어마한 매물이죠. 자,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 잠김이 심화돼가지고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수도권에 집중됐어요. 물론 아파트만 다 그런 게 아니라 비아파트가 더 많기는 해도 아파트도 상당히 많죠. 자, 임대주택 사업에서 아파트는 이미 폐지됐죠. 근데 만기가 또 이제 곧
도래할 거예요. 자, 말소됐다고 해서 바로 팔지도 않더라고요. 자, 결국 이 만기 도래가 하락장하고 일치해요. 그럼 이 두 개의 매물이 제일 대다수인데 쏟아질 거고, 법인 매물 2018년 이후에 폭발적 증가했고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거 절감하려고 법인으로 많이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집값 폭등을 유발시켰죠. 근데 이제 법인 혜택이 점점 축소되고 제한되니까 법인 매물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갭투자는 외지인들이나 자기가 살지도 않을 거면서 전세 끼고 잡는 거예요. 2016년 이후 갭투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자, 전세가율 활용하여 부동산 매수해가지고 집값 폭등을 유발하는데, 하락기에는요 집값 폭락으로 깡통전세, 전세 사는 사람들은 깡통전세가 되고, 그 다음에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못 돌려줘가지고 전세값이 폭락하니까 돌려막기 해야 하는데 못 돌려막기 해서 파산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부동산 폭락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장기, 일본은 30년 동안 장기 하락이 있고, 자, 경제 위기로 폭락하는 경우가 있고, 사이클상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1년 동안 잠깐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3번이 제일 유력하죠.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터질 지금 시점은 됐어요. 이 경제 그 시계로 봤을 때. 근데 이거 아니래도, 이것도 아니래고, 1년 단기 하락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3번 사이클상 그냥 평범한 하락이 와도 많이 떨어집니다. 먼저 30년 하락. 일본 10에서 3년간 하락하는 바람에 80% 대폭락까지 왔고, 일본식 장기 폭락. 자, 1991년부터 지금 2015년까지 일본이 떨어졌고, 최근에 잠깐 만회하는 정도.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하기 끔찍하니까 X라고 합시다. 경제위기 4에서 5년 이어지죠. 자, 60% 정도 폭락하는데, 한국 IMF 때 이때 한 40% 폭락했어요. 미국 금융위기 때 아파트마다 다른데 적게는 20, 많게는 60까지 폭락했죠. 자, 1997년, 2008년이 예입니다. 사이클상 하락, 거품 붕괴 2에서 5년 동안 하락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자, 사이클 50%, 사이클상으로는 반토막 생각하면 돼요. 반토막. 자, 1991년, 2003년. 근데 이번에는 사이클상 하락에도 좀 위험해요. 매물폭탄 제목처럼. 그 다음에 1년 단기 하락은 그냥 상승 진행 중에 정부 정책이 나와서 잠깐 하락하는 거. 자, 이제 보면 이거 진짜 중요해요. 별표만 쳐볼까요? 폭등락 장세. 광역시 경기도 가격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미 여러분들 한번 겪지 않았어요? 2013년 바닥을 찍고 14년부터 올라가는데, 이거 14년부터 서울만 뛴 거예요. 신도시하고. 신도시는 새 거라서 뛴 거죠. 이거 경기도나 지방은 뛰질 않아. 아마 오히려 떨어지고. 그러다가 자, 20년 들어와서 21년 들어와서 폭등한 거예요. 만약에 21년 특히 올해 작년 이렇게 안 뛰었다면 경기도는 망했습니다. 망한 거 맞아요. 망한 정도가 아니라 회복도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었을 거예요. 지방도 광역시도 망했을 거예요. 창원이든 부산이든 100주 연속 하락 해놓고 회복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21년, 20년, 이 2년 동안 너무 거품이 떠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문재인 정부나 하니까 21년까지 뛰었지, 다음 대통령이 똑같이 2014년부터 또 올라갔다고 쳤을 때 과연 8년 동안 뛰게 만들까요? 도중에 잡아버리면 경기도하고 지방은 난리가 날 거예요. 여기 보세요. 2014년 4억이었던 게 서울, 2022년 12억. 내년까지 뛴다고 치는 거예요. 지금 한 11억 정도 되는데, 자, 12억. 그럼 2026년 사이클상 하락은 반토막입니다. 6억. 자, 2032년 이제 다음 상승량 또 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12억이 15억으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많이 못 뜁니다. 원래 정상이라면 12억짜리 잡으면, 이제 바닥장에 6억짜리를 잡게 되면 지금은 한 25억까지 갔어요. 6억짜리가.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이니까 그나마 신고가를 찍는데, 우리나라 집값이 세계 지금 서울이 5위예요. 너무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비싸요. 가격이. 그러니까 좀 낮춰 잡는 게 맞아요. 그래도 신고가는 찍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경기도는 2014년 2.5억이 2022년 7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자, 지금 현재는 한 6억인데 내년 1년 더 뛴다고 치고 7억. 자, 2026년에 바닥이라고 치면 3.5억으로 떨어질 거예요. 반토막이죠, 딱. 자, 그런데 2032년에 안타깝지만 7억에 잡은 사람은
마음고생 신나게 하고 치러 본전치기나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본전치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집이 남아 돌아가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보세요. 자, 그 다음에 광역시는 더 끔찍할 겁니다. 2억짜리가 5억까지 이제 내년까지 뛰면 올라왔는데, 문제는 2026년 반토막에서 2.5억으로 추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억에 산 사람들은 회복도 못하고 4억.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뽑아볼게요. 자, 지금 다 10억짜리가 있다고 봅시다. 같은 10억이면 지방 같은 경우는 거품이 심한 거죠. 자, 10억짜리가 있었을 때 서울은 5억으로 폭락하면 13억까지는 갈 것 같아요. 상승. 많이 안 뛰죠, 생각보다는. 그래서 바닥장에 잡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나라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 10억이 5억으로 떨어지면 잘해야 본전치기예요. 10억. 끔찍하죠? 본전치기 한다면. 자, 그 다음에 현재 10억짜리를 만약 지방에서 잡았다. 5억 떨어졌고 잘해야 8억. 본전치기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커요. 지방은 이게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급감하고 있고 뭐 하나 긍정적인 요인이 없어요. 자, 이제 언제라도 잡아서는 안 되는 4가지. 자, 누가 그래요. 집을 이거 잡으면 들 떨어지니까 괜찮지 않아요? 물론 내 집 마련은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집이 넘쳐나든 어쨌든 언젠가는 내 집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험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하락장에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이 남아도는데 이런 걸 왜 잡아요? 자, 보세요. 지방에 비싼 아파트, 지방에 싼 건 괜찮아. 하나 있으면 어때요? 좀 떨어지면. 자, 비싼 아파트는 하지 마세요. 비싼 아파트의 개념은 7억 이상입니다. 특히 10억 넘는 것들은 보지도 마세요. 이 인구도 급감하고 산업체도 이전하는데 뭐가 궁하다고 그 비싼 아파트를 왜 잡아요? 1번이 지방 비싼 아파트에 잡으면 안 돼요. 지방 아파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싼 게 안 좋다고요. 두 번째, 수도권 외곽. 자, 여러분들 최근에 뛴 거, 특히 21년 와가지고 뛴 곳들은 다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으면 이제서 뛰었겠어요. 얼마나 안 좋으면. 작년 말 올해 뛴 것들은 진짜 입지도 안 좋고 아파트도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최근에 서울에 뛰는 것들이 뭐예요? 나홀로, 빌라 이런 것들이 뛰고 있잖아요. 안 좋으니까요. 그런 거 잡지 말라고. 여기 보세요. 물량 폭탄, 폭락 후에 아예 팔리지도 않고 다른 거 다 놓쳐요. 그러니까 역시 아파트가 아닌 것들 요즘 뛰고 있는데,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 잘못 잡으면 평생 가난해집니다. 자, 나홀로 아파트도 그냥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싼 맛에 한다? 막바지 진 거품. 지금이 나오니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비아파트나 나홀로 아파트는 이거 웬만한 장에서는 팔리지도 않아요. 폭락 후에 정체. 많이 빠지지는 않겠죠. 가격이 이런 것들은 싸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안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올라가질 않는데, 그리고 집이 남아도는데 굳이 이걸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누가 제일 안 좋냐? 1번이에요. 왜? 지방 비싼 아파트는 많이 떨어지면서 못 가니까. 자, 이제 4가지 기억했죠? 2020년 늦게 뛴 곳들은 회복이 불능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자, 특히 2020년도 20년이지만 올해 뛴 것들은 아주 안 좋아요. 그거는 올해 뛴 것들이 뭐예요? 자, 입지가 안 좋은 곳들. 경기도 외곽, 서울도 꼭 외곽 쪽, 노도강 이런 데가 뛰잖아요. 아직도. 그것도 세대수 별로 없는 것들. 그리고 아파트 아닌 것들이 뛰고 있잖아요, 최근에. 또 아파트라도 나홀로 이런 거. 자, 왜냐면 싸 보이니까 뛰는 거야. 싸 보이니까. 결국은 거품 가격이 같아져 버렸어요. 자, 서울 외곽은 지역적으로, 자, 굳이 이 시점에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안 좋은, 자, 지금 너무 거품이 심한 노원, 도봉, 강북, 구로, 중랑, 관악, 성북, 서대문, 은평 이처럼 입지는 별로이면서 집값은 엄청나게 최근에 뛴 곳들은 꽝이에요. 그렇다고 못 간다는 건 아니고 가격 대비 별로 안 좋다 이거예요. 특징, 단기 거품으로 폭등, 중저가 상승으로 입지 대비 가격 거품이 심하다. 자, 특히 나홀로 같은 것들 많이 뛰었으니까 보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수도권 외곽은 더 안 좋아요. 그나마 서울은 괜찮아요. 뭐 서울은 장기적으로는 다 신고가 찍어요. 근데 수도권은 땅도 넓고 계속 신도시 택지지구는 지어대고 땅이 넓으니까, 이 인구는 뭐 서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야. 이 인구는 급감하는데 1인 가구만 늘어나는데 수도권은 그냥 무조건 지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 망하느냐? 김포, 파주, 고양, 양주, 시흥, 안산, 평택, 오산, 화성 등등. 자, 외곽 지역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특징이 뭡니까? 최근에 뛴 거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미분양 넘쳐났던 것들이 막 피가 엄청나게 붙었다? 그거는 다른 곳들이 먼저 뛰니까 나중에 뛴 거야.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잡지 마세요. 또 잡은 분들도 이제
비과세 기준으로 적정선에서 갈아타기. 자, 특징은 상승 7년간 안 오르다가 2020년 막판이나 2021년 한 번에 뛰었어요. 자, 지방광역시는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다만 싼 것들 1억, 2억, 3억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아파트면서 단지가 괜찮다라는 조건이에요. 나홀로 이런 것들은 별로예요. 자, 뭐 5억까지도 뭐 그나마 봐줄만 해요. 근데 지역 보세요. 세종,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대전, 창원, 천안, 아산. 뭐 어디 할 것 없이 비싼 아파트들 많죠. 이런 거 왜 잡습니까? 특히 세종, 대구, 부산 이 세 곳은 아주 위험해요. 대구, 부산은 거품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특징, 덜 오른 중저가보다 많이 오르거나 비싼 아파트가 위험하다. 자, 이제 집값 대폭락 원인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하락할 때 지금 폭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1년은 뛸 수도 있어요. 자, 하락하게 되면 공급 과잉이 가장 문제일 거예요. 자, 분양이 200만 가구, 여기에는 안 적겠지만 다주택 이런 매물들, 잉여 매물이 800만 합쳐서 1천만 가구. 자, 인구는 급감해요. 자, 2020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생산 인구도 급감. 자, 둘이 결혼해가지고 0.7명대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가구수 늘어난다. 1인 가구만 늘어나요. 그것도 20대, 60대 이상. 별로 생산력이 없는 가구수만 늘어난다고요. 거품은 최고조입니다. 서울 도심 세계 2위예요. 자, 금리 인상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강력정책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집값 잡는다고 할 거예요. 자, 이제 다주택자 보면 실질적으로 약 250만 정도 돼요. 2018년 기준인데 최근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대충 이것저것 다 따져갖고 이제 집으로 따지면 그래서 약 800만 가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650만 가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임대주택 사업자도 다주택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치면 800만 가구가 되죠. 임대주택 사업자는 자, 약 한 50만 지금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159만 채 합쳐가지고 약 800만 채인데 엄청나죠. 자, 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다주택도 해마다 늘어났죠. 이 두 개 매물 폭탄. 자, 일본은 30년간 70%를 폭락했어요. 근데 한국은 2년간, 2, 3년간만 빠져도 40% 폭락을 했어요. 볼까요? 일본 여기 꼭지 찍고 91년에 쭉 내려온 건 여러 번 그래프에서 보셨죠. 지금도 이래요. 지금 2021년에 정확하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거의 15년까지 빠졌다가 15년부터 21년까지 올라온 게 이게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남 대치동에 엄마 아파트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2006년에서 2008년. 자, 단 2년 만에 40% 폭락했다고 써 있잖아요. 39.20%. 근데 이건 자, 2년만이고 2013년까지 가게 되면 더 떨어지죠. 2013년이 바닥이었으니까. 자, 이제 그러면 만약에 대하락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이게 빨간 게 수도권인데 이게 0이거든요. 어때요? 0 밑에서 계속 놀았죠. 지금 2014년 8월 달 써 있고, 자, 2009년 10월 달 써 있는데 계속 떨어진 거예요. 계속. 희한하게 하락을 하게잖아요. 상승을 한 번도 못 해요. 하락이 이 밑에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제 계속 마이너스 이렇게 노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도 이렇게 5년 동안 빠졌어요. 경기도도. 근데 부산 100주 이상 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2016년부터 19년까지. 그럼 미분양은 이렇게 늘어나요. 거꾸로. 여기 보세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바닥 쳐가지고 여기가 2013년이에요. 미분양 계속 늘어났죠. 14년부터는 이제 집값 올라가니까 미분양이 확 줄어든 거야. 집값은 빠지고 미분양은 늘어나고 이게 앞으로 확률적으로 2023년부터 2027년 사이에 이어질 내용들이에요. 매물 급감은 5년 이상 대세하락 위험 요소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자, 지금 5천, 4천대에서 지금 매물이 계속 이것도 지금 예전에는 10,000건인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000에서 5,000건으로 반절 줄더니 이번에 8월 달에는 2,000건대로 또 반으로 줄었어요. 이게 금리 인상과 자, 그다음에 추가적인 대출 중단이 합작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예전에 2008년부터 13년까지 빠질 때 보니까 서울이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몇 년째 한 번도 회복 못하고 빠져버리잖아요. 심각하죠. 자, 이게 지금 핵폭탄이 터지듯이 이게 지금 아주 뻥하고 전체가 날아갑니다. 집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이런 집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죠. 집값이 치솟으면 다주택자가 집을 쓸어담고 마구잡이 분양을 하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에 매물 폭탄으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앞으로 3에서 5년 이내에 아파트 홍수가 발생할 테니 사전에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